안녕하세요. 그동안 휴직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서 메일이나 어떤 댓글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나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해주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필요했던, 내가 궁금했던 부분만 좀 뽑아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Q&A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수휴직에 관심 많은 현직 교사입니다. 혹시 몇 년 차 때 휴직하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적응력이라 연수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연수휴직이 같은 경우에는 3년 차부터 연수휴직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3년 차에 연수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도 유사한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3년 차에 연수휴직을 꿈꾸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3년 차가 시작되는 경우 전기대학원 합격자 등록이 보통 2월인데 3월부터 연수휴직하는 게 가능할까요? 연수휴직 가능 조건이 근무 기간 3년 이상이기에 잘 몰라 여쭤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3월, 그러니까 지금 2년 차고 내년이 3년 차인데 그러면 2년 차에 쓸 수 있냐 이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수휴직 가능 조건이 근무 기간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3년 차를 끝내고 4년 차 가기 전에 이제 쓰는 거죠. 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3년의 근무 기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3년까지는 근무를 하고 연수휴직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연수휴직은 횟수 제한이나 학기 제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연수휴직 횟수, 기간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밑에도 석사 졸업을 하고 또 박사로 또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은 제가 석사휴직 또 박사휴직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원래 이제 석사를 위해서 2년 휴직을 한 번에 쓰고 그리고 박사를 가서 또 휴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박사 휴직을 좀 고민하게 되면서 석사까지만 휴직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연수휴직을.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사 따로 박사 따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휴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저와 다른 어떤 분의 후기 같은 거를 살펴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2년 6개월 하시고 박사를 3년, 그렇게 총 5년 6개월을 휴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석사, 박사의 경우에 따로따로 각각 2년 이상을 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교사 자율연수 휴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영상에서 설명해 주신 연수휴직과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헷갈리실 수 있겠더라고요. 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연수휴직은 보통 이제 대학원을 가는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연수휴직을 쓰는 거고 교사의 자율연수휴직이라고 해서 앞에 자율이 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연수휴직이랑은 다른 또 휴직인데 그러니까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전체 재직 중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 자율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연수휴직은 사실 연수휴직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이 하필이면 연수휴직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냥 자율연수휴직은 사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내가 좀 재충전이 필요하고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다른 걸 공부하고 싶고 이런 내가 원해서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수휴직과 자율연수휴직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사립학교 정교사도 이 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이 사립학교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 법에 이제 의거해서 휴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사립학교 법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사립학교 법의 제59조 휴직의 사유 부분을 살펴보면 8번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립학교 교원도 똑같이 이게 연수휴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불가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찾아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상황을 반영했을 때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서 사립학교 교사는 이 연수휴직을 비교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저는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연수휴직을 하고 온 경우는 많이 없었고 보통은 그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더더욱 그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 대학원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일반 대학원도 이런 이제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의 수업을 대부분 다 잡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일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경향.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 연수휴직을 하고 오신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공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연수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을 많이 못 봐서 일단은 뭐 이에 대해선 제가 이제 답변으로는 사립학교 정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법에는 연수휴직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 살펴보는 방법은 그 공문이 내려와요. 휴직 관련 공문이. 근데 그 공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부서, 뭐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해서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립이기 때문에 사립이랑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혹여나하는 노파심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꽤 연수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질문도 많으셨어요. 연수휴직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무조건 허락해 주나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수휴직의 경우에는 청원휴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직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교장이 이걸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라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휴직에는 종류가 크게 뭐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이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어요. 근데 직권휴직은 학교장이 허락을 해 주어야만 휴직할 수 있는 거고 청원휴직은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청원을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무조건 학교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게 청원휴직이거든요. 근데 이 연수휴직은 청원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내가 휴직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연수휴직은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이 휴직을 하려고 했을 때 인원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미리 좀 상의를 드릴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는 연수휴직을 쓰려면 꼭 교육 관련 학과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좀 몇몇 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엄청 옛날에는 이 연수휴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수휴직을 쓰고 뭐 의대나 약대 아예 다른 대학교로 가는 거죠. 수능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연수휴직은 그렇게 쓸 수 없고 이 교육과 관련된 학과에만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교육이라고 하면 초등교육과 관련된 뭐 교육심리, 교육철학, 뭐 교육과정,
교육 뭐 이런 관련된 건 다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교육이 아니라 뭐 갑자기 뭐 의전을 간다든지 뭐 생명공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연수유지 규정에 이게 맞지 않으면 어긋나는 것이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 좀 물어보셨는데 파견 제도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연수휴직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그냥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어떤 연구기관에 이제 근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수휴직이고, 파견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국내 대학원에 유급,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파견 제도를 연수휴직 쓰기 전에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년이 경력이었기 때문에 연수휴직을 이제 썼지만, 제가 5년 이상이었다면 아마 파견 제도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친구 중에서는 이 파견 제도로 그 교원대에 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석사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5년 이상이면 교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이 취업 관련 질문도 있었어요. 연수휴직 후에 대학원 가셔서 대학원에서 취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체로 취직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학원 휴직 후에 취직하고자 하면 교사 사직서를 내고 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되게 질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제 대학원을 한 후에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교사를 사직해야 되냐, 이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다른 기업에 합격을 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면 교사를 사직을 해야겠죠. 교사를 하면서 다른 기업을 다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직서를 당연히 내고 기업체를 갈 수 있는 거고, 뭐 기업체는 사실 어느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자유주의 사회에서 뭐 교사는 무조건 이 기업체만 갈 수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전공하고 만약에 어떤 곳에 취직이 됐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교사를 더 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서 내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취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셔서, 보통 이제 주변 사례를 봤을 때는 기업체를 가기보다는 뭐 대학에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연구소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박사까지 하신 분들 중에 좀 연구에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직을 하시고 교수로 혹은 연구원으로 가신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교사분은 아니지만 이제 대학원을 하신 다음에 뭐 출판업계 이런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뭐 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 교사를 그만두고 갈 만큼,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사인 경우에 인공지능 수학과 통계학과 일반 대학원도 안 되는 건가요? 오로지 수학교육 대학원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말씀해주신 인공지능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중에 2번, 3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학교육 전공인데 수학과, 통계학과는 뭐 관련이 있는 학과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2번, 3번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수학과 완전하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IT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그 휴직 공문이 날라오면 그 밑에 담당자분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뭐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은 연수휴직 중에는 무급입니까? 다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조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귀엽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수휴직에는 무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급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외적인 활동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조교 활동 이런 건 가능한데 이렇게 좀 더 규정을 살펴보시면 뭐 과외라든지 어떤 학원 강사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또 부업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전 초등교사이고 연수휴직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혹시 어느 대학원이세요? 전 좀 쉬고 싶어서 연수휴직을 하고 싶어서요. 달리 휴직 방법이 없네요. 저처럼 공부할 의지보다는 쉬고 싶은 욕망이 크다면 연수휴직 별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싶어서 다른 휴직을 할 게 없으니까 연수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후회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질문 저보고 어느 대학원이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공부할 의지보다 쉬고 싶어서 연수휴직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뭐 사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아무리 쉬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 연수휴직을 하면 대학원을 일단 입학을 해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공부, 과제, 뭐 시험, 졸업시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또 무급이고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쉬는 동안 내가 그 의지가 없이 연수휴직,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따라가면서 과연 쉬는 게 진짜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가 또 그 1년 혹은 2년 쉬는 동안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이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비용이 더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연수휴직을 사용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교직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진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대학원을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공부할 겸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처럼 진짜 이렇게 쉬고 싶은데 휴직을 할 길이 많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연수휴직 종료 후에 졸업장 등 대학원 학점 이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저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학원을 졸업했다, 수료했다 이런 증빙 서류를 안 내는 걸로 봐서 그걸 확인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저는 이제 학점 이수했고 수료했고 졸업까지 했는데 이 졸업을 안 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실제로 서류를 제출 안 했거든요. 그렇게 연수휴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좀 궁금했고 저 스스로도 의문이 가는 그런 좀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Q&A를 전체 모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지만 누구나 궁금한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교육, 뭐 인생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찾아올게요. 따뜻해지는 날씨에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